25년도 작년의 나의 관점을 정리해본다. 나의 W를 찾았다. 거시적 안목을 키우고 거시적 투자를 하자. 세계 흐름은 미국 부채와 달러 패권의 지속성, 즉 초강국 미국의 지위 유지를 위한 힘에 의해 움직일 것이다. 비트코인은 결국 화폐의 기능보다는 담보물, 가치 저장의 성질을 굳혀갔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달러 패권과 미국의 1인자 역할에 도움이 될 것인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담보물은 미국 국채이다. 전 세계가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가 정말 안전한가에 의문을 가진다. 나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달러 스테이블은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연쇄 도미노 현상으로 큰 공황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로해 달러의 신뢰 하락으로 달러 가치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고, 미국의 부채는 디폴트를 모면하는 대응으로 부채 환원제를 만들 것이며, 그 환원제는 코인이 될 것 같다. 27년에서 28년 사이에 대공황이 올 것 같고, 그 후에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 금융, 부동산, 국가 정부 등기 시스템 등에 쓰일 것이며, 그게 기반하는 것은 신원 인증 KYC가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런 변화에 따른 세계 경제 시스템은 신원 인증된 블록체인 간의 자율경제 및 개인경제, 그리고 KYC를 포함시킨 기업들이 신뢰를 얻고, 기업들의 신원 인증인 KYB도 중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한 신뢰를 갖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찾아냈고, 그것이 내가 21도에 이미 시작했던 파이 네트워크임을 나의 뇌는 격렬하게 신호를 보냈고, 나는 유레카를 외쳤다. 그렇게 나의 W는 파이가 되었다. 과거 나의 생각들과 관점들을 돌이켜보면 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여 그해 깨달았던 미래의 세계 모습은 블록체인 기술이 제2의 인터넷, 아니 그 이상의 기술 혁신임을 깨달았다. 블록체인으로 화폐를 재정의하였고, 비트코인은 현물담보물의 최강인 금과 비견하였다. 이때 내가 처음으로 비트코인 속성을 깨달았을 때 오태민 교수가 경험했다던 몇 달간 밤잠을 설치고 잠이 오질 않았다. 흥분의 단어를 여러 번 제곱한 기분이라고 할까? 이 세상의 비밀을 알게 된 느낌이랄까?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음모론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고, 음모론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 어떤 다수의 관점이 음모론을 창조했을 것이고, 그 관점을 결코 무시하거나 비판하기보단 같은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았다. 아닐 수도 있지만 시나리오를 검증하는 자료들이 보였고, 계획된 미래가 보이기도 하였다.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지구는 에너지난 식량난을 겪을 것이기에 생명 연장을 원하는 기득권자들은 하위층 부류를 통제하고 싶었고, 숫자를 줄이고 싶었을 것이다. 레디 포 플레이어 1의 영화 속 모습들이 나에겐 확정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조금씩 보였다. 신뢰할 수 있는 중앙 집중적이지 않은 등기 시스템, 부동산, 미술품 등도 작게 나누어 등기화할 수 있다고 깨달았다. 이 블록체인 기술로 플랫폼화여 세계를 선점한 자가 피라미드 꼭대기다 라고 생각했다. 돌아와서 지금의 나의 관점과 미래의 관점을 정리해본다. AI의 빠른 발전 속도, 그에 따른 전기 에너지의 중요성, 결국 공상과학 영화나 판타지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에너지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 앞으로는 에너지 싸움이라는 것. AI가 발전함에 따라 필요 노동인구 감소는 확정적이다. 공산품, 생필품 포함, 그리고 식료품, 농업 생산 등은 인간이 생산했을 때보다 더욱 저렴하고 많은 수를 공급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필요 노동 인구수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단순 사무직, 생산직, 지식 기반 직종, 농업직 등의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공산주의 마냥 일반 서민들에게 공산품과 식량을 무료나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것이다.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윤택한 삶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놀고 먹고 주는 거 받아먹는 단순한 게으른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더 나은 소비를 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서민들은 가상노동화, 즉 새로운 재화수급처인 VR을 차고 가상현실에서 재화를 벌 것이다. 레디 포 플레이어 1처럼 말이다. 그리고 AI가 발전함으로 제약과 의학 기술이 가속화되고 인간의 수명은 현재보다 적게 잡아 1.5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영노화 발전으로 인해 인구 수명 연장에 따른 식량난을 AI로 대체하지만 그로 인한 에너지난은 불보듯 뻔하다. 결국 정답은
에너지가 화폐이고 권력이고 패권이다. 블록체인 또한 에너지와 연관성이 아주 깊다. 비트코인 또한 에너지의 치환물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의 생산 전력값이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신뢰 기반 탈중앙 등기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드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고 AI 지능과 피지컬 AI가 발전하는 가운데 반도체가 필요하고 히토류가 필요하고 배터리가 필요하다. 영로와 의료가 발전하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재화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만 어떻게 상해상의 돈을 비축할 것인가 생각해보자. 앞으로 부의 기준은 시간이 될 것이다. 영화 인타임처럼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부의 기준이 된다. 즉, 생명 연장을 이룬 사람들이 부의 척도가 된다. 그러기 위해선 부를 쌓아야 생명 연장을 이룬다. 암치료제, 영노화제, 노안치료, 줄기세포 장기 재생 등 부를 이룬 사람이 이것을 가지게 된다. 혹자는 그럴 것이다. 인간은 결국 죽는 것이고 죽음을 굳이 마다하지 않겠다고. 오래 살아서 뭐하냐고. 어떤 이는 적당히 살고 때 되면 가는 게 이치라 생각하고 그에 순응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그래도 인간은 죽음의 문 앞에선 살고 싶다고 외치기에 수명 연장의 욕망을 뿌리칠 수 없을 것이다. 늙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더 살고 싶다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을까? 살고 싶음은 원초적 본능이기에. 지금 상황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던 미국이 내리막길을 맞이했고, 새로운 패권 도전국 중국이 올라오면서 과거의 무질서의 세계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곳에서의 전쟁과 패권 다툼 속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을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듯하다. AI 자동화 발전에 따라 중국은 제조업의 강점이 약해지고 있고, 이미 생산품들의 제조 인건비는 많이 올랐으며 중국 생산에서 동난하는 현상도 보인다. 중국은 석유 수입이 막히고 부채는 공개는 안 했지만 미국보다 비율적으로 더 많으며, 결국 반도체 거점인 국민당이 만든 대만을 원래 중국이었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동아시아 쪽 열도선, 즉 바리게이트를 치기 위해 한국을 통일시킬 것이며, 한국은 통일 후 20년 안에 세계 강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AI가 주도하는 미래에 반도체와 전고체 배터리는 피지컬 AI의 커다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의 인구 감소는 위기 속 강인함을 보여주는 국민성으로 인해 한국은 현재 최고의 준비 상태가 된 것이다. 또한 인구 감소는 자동화 산업의 성장을 이루는 걸음으로 바뀌고, 자원은 통일로 인해 충족되며 앞서가는 방위력과 국가 브랜드는 충분히 다가올 질서의 중심이 될 것이다. 최근 크게 자라난 이 같은 나의 관점은 우리나라가 세계 초강국 반열에 오를 것이고, 이는 통일에 기반한다. 자의적 흡수 통일보다는 타의적 흡수 통일. 중국과 미국의 강국들의 싸움 속에서 미국이 예전 같지 않은 힘과 신뢰를 보이게 되며, 이에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국을 선택하고 북한과의 통일시키게 할 것 같다. 중국이 대만을 칠 것 같다는 생각은 몇 년 전부터 가져왔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리 될 확률이 크다고 본다. 미국이 먼저든 중국이 먼저든 막다른 길에서 최후의 수단을 각자 실행시킬 것이다. 시나리오는 여러 개가 있지만 요점만 정리한다면, 미국 신뢰 하락으로 달러 패권 유지 불가, 미국을 둘러싼 타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반미 운동,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인 미국 국채의 신뢰 하락에 이은 뱅크런과 같은 도미노 현상으로 세계 대공황,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 반도체 전쟁, 에너지 전쟁을 일으키며 대만 침공, 실제 침공은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상황 발생. 미국은 태평양과 중국의 진출 막기 위해 한반도 통일과 거점화, 초유의 동맹화를 계획할 것이다. 물론 미국은 지금 또다시 고립주의 택하고 있긴 하지만 고립 속에서 관여받지도 않고 타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패권을 잡아두려 할 것이기에 말이다. 패권을 잡기 위해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 승자는 패권을 거머쥐며 과거의 역사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지금의 미국 행보는 기축통화국의 유지를 위해 세계 평화를 명분으로 한 국방비, 그리고 페트로달러와 무역 적자를 감수하며
발생된 초월적인 달러 발행에 의한 부채를 날리기 위한 부채 환원제를 찾을 것이며 달러를 버리고 새로운 기축통화의 패권을 위한 준비행동일 수 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페이먼트의 혁신은 기축화폐 체계를 새로이 정립해 주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반을 다진 블록체인, 디지털 기축통화의 플랫폼을 깔아준 역할을 했을 뿐이다. 첫 관문을 열고 도로를 깔아준 것이다. 무질서와 전쟁, 혼란 속에서 새롭게 질서가 정립되고 자리 잡을 때는 화폐가 개혁될 것이다. 달러라는 미국의 기축통화는 미국의 신뢰도와 도덕적 결여, 무질서 야기, 세계 곳곳에서의 반미 감정으로 인해 결국 달러 패권을 새로운 화폐에게 넘겨줄 것이며 질서를 찾을 것이다. 이러한 세계 정서 속에서 변화를 가져온 화폐는 무엇이 될 것인가? 분명한 건 AI 시대의 자동화 결제와 세계 장벽 없는 결제는 블록체인 기반일 것이다. 그것을 찾는 것이 나의 그동안 노력이었고 나만의 궁극의 W를 찾은 것이었다. 기술과 이념의 결합.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반대말일 뿐인가? 중화인민공화국, 플스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 나라들 또한 민주주의 중 하나인 인민을 위한 인민민주주의인데 독재이다, 즉 사회주의이다. 나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 복지를 원하지만 너무 많은 분배는 원치 않는다. 안전한 나라 안에서 사유재산을 인정받고 누리기 위해선 안전한 나라의 통제가 필요하다. 작년 영상에도 있지만 진정한 탈중앙화에 대한 나의 생각은 중앙화된 통제 속에서 자유의지에 따른 다수결의 의견 절차 진행, DAU. 국가나 어느 한 기업이 통제하는 중앙 등기가 아닌 분산화된 등기이다. 하지만 이것은 고난이도 모드이다. 유토피아로 가는 것은 헬모드이다. AI 발전으로 생산품이 저렴해지고 국가의 지원 및 기본복지는 늘어날 것이며 그것은 통제의 시작이다. 누구나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희망의 벽은 더욱 높아져 극과 극이 될 것이다. 히키코모리나 니트족같이 이미 청년들이 무기력을 느끼고 벽을 느끼며 지원금으로 그냥 먹고만 사는 삶을 선택한 자도 많으며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공산주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공동이 일하여 생산하고 공동이 분배받고 공동이 소비하는 공산주의에서의 공동의 노동은 없다.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포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에너지, 데이터, 불로장생의 패권을 가진 기득권자들에 의한 패권자들의 독재화에 따른 사회주의를 복지와 분배로 도전과 발전의 의욕을 저하시키며 밥을 주며 충성심을 받는 그들에게 쇠뇌와 조종당하는 그런 공산주의를. 나의 관점은 틀릴 수 있다. 하지만 틀리더라도 거시적 관점에는 변함없으며 결과값만 작아질 뿐 절반의 성공은 이룰 것이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하면 거시적 관점이 확고하다면 매수 시기는 어느 때이든 크게 상관이 없다. 지금 사야 되나? 전쟁이 더 심해지면 어쩌지? 이렇게 근시적으로 본다면 점을 봐야 한다. 아니 무당도 모른다. 정확한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5년 혹은 10년 장기적 거시적으로 방향을 제대로 보았다면 투자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미래는 블록체인 기술로 경제가 확장될 것인가? 이것을 인정하는가? 앞으로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불치병 치료나 암 그리고 노화에 대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가? 미국 패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보는가? 이러한 질문들의 과반 이상 그러하다고 본다면 왜 망설이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인가? 그런데도 행동을 안 한다면 왜 동의하지도 않고 그에 반하는 행동도 하지 않는가? 아, 이미 충족한 상태인 것인가? 동의한다면 행동하고 있는가? 내 머릿속에 있는 직관과 기억은 정형화된 객관적 지식과 모두가 말하는 다수적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의 직관이 무서울 정도로 적중률이 높을 때가 많다. 난 그동안 쌓은 나의 학습의 기억과 그로 인해 내려진 직관을 믿는다. 내가 말하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개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들에게 물어본다.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는가? 결정에 있어 본인의 의지가 앞서 있는가? 타인의 의지가 앞서 있는가? 본인 자신을 믿지 않는가?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믿겠다 하는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나는 다른 이들의 주장이나 관점들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내 것으로 흡수할 것이 있는지만을 판단하고 흡수할 것은 흡수하고 걸을 건 그냥 머릿속으로만 거른다. 그리고 존중한다. 그것이 좋은 태도라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나의 관점을 정리보았고 공개를 하였고 이는 소수의 어떤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견해를 주고자 합니다. 투자는 결국 본인의 몫이며 선택은 본인 자신에게 있고 결과는 행동이 있어야 보여준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임을 알아주면 좋겠다. 앞으로 또 어떤 관점을 공유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공유하기 위해 올린 나의 관점 영상을 둘러보고 현미경으로 겨우 보이는 피부 속 각질 같은 미비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 관점 공유 목적으로 반말임을 양해 바랍니다. 혹시 나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2030년 이후에 내 채널에 들러 회상에 잠길 함께 할 이가 있을 상상을 하며 마친다. 마지막으로 나와 관점이 같다면 그리고 무언가 실행 중이라면 축하한다.